자, 수강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2학년도 2학기 컴퓨터 프로그래밍 2 10주차 1차 시 준비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강의를 맡고 있는 유용재고요. 저희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비대면 동영상으로 뵙게 되었네요. 블랙보드에 공지해드린 대로 이번 주 월요일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 두 번만 비대면 동영상으로 수업을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뭐 우리 동영상 몇 번 봤으니까 다 진행 방식은 아시지요? 중간중간 일시정지하셔도 되고 좀 넘기셔도 되고 편하게 수업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전까지만 이 영상을 다 시청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예고해 드린 대로 10주차부터 기말고사 직전까지는 우리가 진짜 뭔가를 해볼 겁니다. 파이썬에서 기초 문법을 갈고 닦았다면 이제 그걸 활용해서 가치를 창출할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10주차에는 이 판다스를 이용해서 데이터 처리하는 방법 그리고 그 실제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파이썬을 배우는 이유는 굉장히 많습니다. 뭐 범용적이기도 하고 문법이 직관적이기도 하고 또 컴퓨터에서 지정한 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 이 데이터 과학을 하는 데 있어서 강력한 도구다. 그게 파이썬을 다루는 또 다른 이유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파이썬을 이용해서 데이터 과학에 입문하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월수에 다룰 테마는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제가 앞서 살짝 맛을 보여드렸는데 이 파이썬과 데이터 과학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와 세 번째에서는 각각 판다스를 이용해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드는 것, 또 주어진 데이터를 필터링하는 것까지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데이터 과학 그리고 파이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과학, 영어로는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일컫지요. 이 데이터 과학이 뭔지 정확히 정의 내릴 수 있는 분 계실까요? 제가 보통 이 수업이 실시간이면은 항상 채팅창이나 아니면 직접 손들어서 그 답변해 보실 수 있는 분하고 여쭤보거든요. 근데 비대면이라 여쭤볼 수가 없네. 자, 이 데이터 과학에 대해서 정의 내리라라고 하면은 100이면 100 조금씩 정의가 다를 겁니다. 근데 통용되는 일반적인 정의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자면은 이 데이터 과학은 말 그대로 데이터를 통해서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접근법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사용한다. 그게 바로 데이터 과학적 접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과학은 굉장히 넓다, 또 간학문적이다라는 특징을 가집니다. 먼저 넓다라는 거는 오른쪽에 두 번째 문단에서 보시다시피 데이터를 단순히 분석하는 게 데이터 과학의 전부가 아니에요.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하고 분석하고 그 결과를 예쁘게 다듬는 시각화까지 모두 포괄하는 게 바로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데이터 과학은 굉장히 반학문적이다라고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왼쪽 다이어그램, 벤 다이어그램을 볼까요? 굉장히 오랜만에 보죠, 이런 도시. 자, 이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거는 세 가지 학문 분야에 걸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왼쪽 위에는 컴퓨터 사이언스, 즉 정보 기술, 컴퓨터 과학이 들어가죠. 여러분은 데이터 과학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수준의 코딩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서 이 수업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해요. 컴퓨터 정도의 코딩을 할 수 있어야 여러분이 데이터를 말랑말랑 만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뿐 아니라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Math and Statistics, 다시 말해 수학과 통계적인 능력도 필요합니다. 이 데이터를 분석하는 알고리즘, 즉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론들의 기저엔 전부 뭐가 있냐면 수학이 있습니다. 수학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초보적인 수준의 수학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사실 이쯤 되면은 궁금해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제가 컴퓨터학과를 진입하려고 하는데, 제가 데이터과학과를 진입하려고 하는데, 이 어느 정도로 수학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 어떤 수학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는 분들도 있는데, 보통 이 컴퓨터 과학 또는 데이터 과학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수학 분야가 따로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언급드리자면 선형대수 그리고 통계학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찌 됐든 수학과 통계의 기본적인 베이스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 도메인 또는 비즈니스 지식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도메인은 HTTP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전공 지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이 데이터 과학 말고 각자 전공하는 분야가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데이터 과학 학생분들은 아니겠지만 탁과생분들은 난 정치외교 전공하는데 나는 경영 전공하는데 이렇게 자신의 전공 기반 지식이 있을 겁니다.
그거를 10분 활용해서 의미 있는 결과를 창출해내는 게 바로 데이터 과학입니다. 자, 이쯤 되면은 데이터를 통해서 주어진 문제를 해결한다? 이게 좀 두루뭉술하게 들리실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그 서울시에서 운행하고 있는 심야 올빼미 버스라고 알고 있습니까? 왜 우리 12시 넘으면 원래는 버스가 막차가 끊겨야 맞는데 12시부터 4시 정도까지 운행하는 심야 버스가 있잖아요. 근데 그 심야 버스의 노선을 편성할 때 데이터가 활용됐다라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데이터를 어디에서 수집할 수 있냐면 심야 시간대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통화를 어디에서 하는지 통화를 하니까 손이 모자이크가 돼버리네. 심야 시간대에 누가 어디서 많은 통화를 하는지를 데이터로 수집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통신사에 요청하면 우리가 그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잖아.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뭐를 모색할 수 있냐면 어디에 심야 버스 노선을 배치하는 게 효과적일지 우리가 모색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 새벽 1시에 전화 거는 패턴을 보니까 홍대 입구, 건대 입구, 강남 이쪽에 통화가 유달리 많네. 그 뜻은 뭐예요? 그쪽에 택시 수요 혹은 집 가려는 수요가 많다라는 거지. 아, 그러면 걔들을 노선으로 부드럽게 이으면은 심야버스 한 대 뚝딱 아니겠어요? 자,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주어진 문제가 뭐겠습니까? 심야버스 노선을 결정하려고 하는데 근거가 없다. 이 문제를 데이터 과학적으로 해결한다. 이게 바로 데이터 사이언스가 우리 삶에 스며드는 원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도메인 지식이 그래서 필요하다라는 것. 정치 외교에서의 제반 문제들을 데이터 과학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그럼 정치 외교 지식이 있어야겠죠. 비즈니스 문제를 데이터 과학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그럼 경영학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모두 삼위일체가 되어야 데이터 과학이라고 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데이터 과학을 쉽게 하기 위한 파이썬 라이브러리의 종류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중에서 세 가지만 눈으로 쓱 보고 이 챕터를 끝내도록 하죠. 자, 먼저 데이터 과학을 위한 파이썬 라이브러리 중 가장 많이 활용되는 건 바로 판다스가 되겠습니다. 이 판다스라는 건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특수한 구조를 차용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도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하단에 데이터 프레임을 나타내는 이미지가 있죠. 이렇게 행들도 있고 열들도 있고 각 행과 각 열의 제목도 있는 이게 바로 데이터 프레임이 되겠습니다. 이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구조를 가지고 뭐 결측치, 측정되지 않은 값들도 제거하고 또 데이터를 머지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전처리가 수행된다라는 것. 전처리라는 거는 깨끗하지 않은 데이터를 깨끗하게 정제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에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데, 데이터가 병합이 안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게 바로 전처리, 프리프로세싱이 되겠습니다. 자, 판다스 보면 뭐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행 제목, 열 제목, 행, 열, 이거 가지고 뭐 결측치도 제거하고. 이거 지금부터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파이썬에서 엑셀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엑셀을 딱 켜면 뭐가 나옵니까? 행 제목, 1, 2, 3, 4, 5번 행 나오고, 열 제목, A, B, C, D, E 열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드래그를 하면은 선택할 수도 있고 필터 넣을 수도 있고 뭐 합계나 평균을 계산할 수도 있고 그 일을 파이썬에서는 판다스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판다스는 왜 판다스인지 아십니까? 우리 판다스를 개발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판다스를 개발한 사람이 팬더, 우리 동물 팬더를 굉장히 좋아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판다스라는 이름을 붙였다라고 해요. 거짓말 같죠? 거짓말입니다. 예, 농담이고요. 여러분 집중 잘하고 있나 테스트하려고 농담한 거예요. 판다스는 판다의 준말입니다. 판은 패널이고요. D는 데이터입니다. 패널 데이터라고 하면 좀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 그 설문조사나 뭐 어떤 연구, 특히 종단 연구를 할 때 우리가 다수의 대상을 1년의 차례만큼 수집한 데이터를 보통 패널 데이터라고 하거든요. 그 패널 데이터셋을 따서 판다스라는 약자가 붙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좀 이따가 이 판다스를 불러오는 과정까지도 한번 살펴볼 건데요. 불러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수입하다라는 뜻의 임포트라는 게 쓰입니다. 임포트 판다스를 외치면 우리가 판다스라는 라이브러리를 불러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판다스 라이브러리는 불러오지 않으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불러와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판다스를 불러왔어. 그럼 내가 매번 판다스 명령어를 실행할 때마다 판다스에 뭐 좀 실행해줘. 판다스에 뭐 좀 실행해줘. 이렇게 알려줘야 되거든. PANDAS.
얼마나 길어요. 귀찮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판다스를 불러올 때 뭘로 축약해서 부르기로 하냐면 PD로 줄여서 부르기로 하겠습니다. 판다스니까 줄여서 PD. 저는 PA로 줄여서 하고 싶은데요. 그래도 돼요. as PA라고 하면 상관이 없거든. 근데 우리 보통 우리만 코드를 잘 작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 코드로 소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린 보통 뭐를 따라야 된다? 시쳇말로 국룰.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방식을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PD로 쓰니까 저희도 PD로 표기하겠습니다. import pandas as PD는 판다스라는 라이브러리를 불러와서 PD로 지칭하겠다의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볼까요? 두 번째 라이브러리는 numpy가 많이 쓰입니다. numpy는 우리 수업 15주 내내 직접 다뤄지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라이브러리 자체가 뭔지는 살펴볼게요. numpy는 말 그대로 파이썬에서 넘버를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 사용되는 라이브러리가 되겠습니다. 행렬, 다차원별 등 주로 숫자가 들어가는 수학 연산을 주로 수행하는 라이브러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배운 판다스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숫자든 문자든 상관이 없겠다. 여러분, 이 각각의 행렬 칸에는 문자가 당연히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자를 컨트롤할 수도 있어요. 다만 numpy는 그보단 숫자에 집중한 데이터형이 되겠다. 라이브러리가 되겠다라는 거고요. numpy도 역시 import numpy, 기니까 as np로 줄였습니다. 숫자만 다루는 거다 보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어요. numpy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 거 아닌가? 근데 오른쪽 보실까요? 양자 컴퓨팅, 신호 처리, 천문학, 그래프 네트워크, 심리학, 인지심리, 별거에서 다 numpy가 활용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연구를 할 때, 데이터 과학 연구를 할 때 대부분 숫자가 많이 통용이 됩니다. 그리고 그 숫자를 잘 다룰 수 있는 힘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래서 numpy는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저희 수업에서는 시간 제약상 판다스 정도만 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매플런립을 볼까요? 이 매플런립은 저희 수업에서도 다룰 겁니다. 다음 주 정도에 다룰 건데 자료가 주어져 있을 때 우리가 자료가 서말이어도 뭐 해야 보배? 꿰어야 보배거든요. 여러분이 데이터 분석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자료가 이따만큼 나왔습니다. 근데 그 자료를 진짜 엑셀 띄우듯이 띡 보여줘. 그러면 예쁘겠습니까? 자료가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그러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공한 자료를 시각화하는 것, 보기 좋게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는 것은 데이터 과학에서 대단히 중요한 영역에 해당합니다. 그걸 하기 위한 라이브러리의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매프논립은 쭉 복잡합니다. 매프논립에서도 파이프란에서 라이브러리를 가져와야 된다라는 거고요. 얘도 너무 길죠. 어떻게? as PLT로 줄여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매프런립으로 그릴 수 있는 그래프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히스토그램, 파이 차트, 바이올린 플란 여러 것들이 있는데 이건 다음 주에 살펴보기로 하죠. 자, 여기까지가 데이터 과학의 입문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떠올려 볼까요? 데이터 과학이라는 거는 결국 우리 앞에 주어진 문제를 데이터의 시선에서 해결하기 위한 방법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수학적 능력도 코딩 능력도 여러분 전공 지식도 필요한 영역이다. 데이터 과학에서의 라이브러리는 크게 세 가지, 판다스, 넘파이, 매프넌립이 주로 쓰인다. 우리는 그중에서 이번 주엔 판다스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라이브러리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될 텐데 제가 방금 뭐라고 말씀드렸죠? 라이브러리를 불러오기 위해서는 일단 임포트하고 시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서는 예시를 이렇게 들어볼게요. 우리가 무작위 수를 추출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파이썬에서 부사위를 굴리는 것처럼 무작위로 1부터 6까지 중 한 수 내놔 라고 얘기할 경우가 생긴다라는 거죠. 우리 그럴 때 무슨 라이브러리를 쓰냐면 랜덤, 이름값 톡톡히 하죠. 랜덤 한수를 뽑기 위해서 랜덤 라이브러리를 차용합니다. import random이라고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random.landint라는 구문을 활용합니다.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린가? 저와 함께 보도록 할게요. 구석이 잘 달릴지 보겠습니다. 예, 잘 달리는군요. 자, 랜덤이라는 라이브러리를 가져오는 게 먼저입니다. 이거는 기능 꾸러미를 가져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기능 덩어리를 통째로 가져와서 내가 마음대로 쓰겠다라는 거죠.
자, 근데 랜덤이 제공하는 다양한 기능, 많고 많은 기능 중에서 나는 뭘 쓰겠다? 랜드인트라는 걸 쓰겠다라는 겁니다. 이 랜드인트라는 건 랜덤이 제공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어떤 걸 수행한다? 앞수부터 뒷수까지 중에서 무작위로 하나를 뽑는다. 그게 바로 랜드인트의 역할인 겁니다. 그럼 랜드인트가 뭘 받아야겠어? 앞수, 뒷수 두 가지를 받아야겠죠. 즉, 이건 1부터 6까지 중 무작위 수 하나를 뽑아라 라는 구문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랜드인트는 프린트, 인풋처럼 우리가 내장으로 쏙쏙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프린트나 인풋은 내장 함수의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쓰면 되죠. 근데 랜드인트는 파이썬이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기능이 아니란 말이야.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기능이었으면 우리가 배웠겠죠. 그래서 랜드인트라는 거는 랜덤 꾸러미에서 가져온 놈이기 때문에 뭘 밝혀야 된다? 족보를 밝혀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 점의 또 다른 용례가 여기서 등장하는 거예요. 족보를 밝힐 때. 랜덤에서 랜드인트 가져오세요가 점의 또 다른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렇게 1부터 6까지의 수 중 하나를 뽑았다면 놈에다가 저장하고 프린트를 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방금 전에 import pandas as pd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불러온 경우에는 당연히 pandas 대신 pd.기능 이렇게 불러오셔도 아무 상관이 없겠습니다. pd.기능 이렇게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땐 이렇게 사용합니다. 내장 함수가 아닌 라이브러리 기능을 사용할 때는 라이브러리명 기능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데이터 과학에 입문하다 보니까 어떤 일들을 많이 하게 되냐면요. 데이터를 바깥에서 가져온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뭐,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개하고 있는 공공 데이터, 그 데이터를 내가 콜앱에 가져와서 뚝딱뚝딱 만지겠다. 라고 할 때 우리가 일단 파일을 받아야겠죠. 여러분 컴퓨터에다가 파일을 받아야 될 거예요. 그 파일을 받은 상태에서 내가 콜앱에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옮기려고 합니다. 우리 이거 아직 안 해봤거든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눈으로만 볼게요. 콜앱에서 여러분 작업창이 왼쪽처럼 표시가 되겠죠. 그 작업창에 잘 보시면 이 서류철 같은 아이콘, 제가 동그라미를 쳐드리죠. 이 아이콘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아이콘이 콜앱에서의 파일 시스템에 접근하는 아이콘이에요. 얘를 누른 다음에 우리가 뭐를 한다? 이 버튼. 제가 지금 체크 표시한 업로드 버튼을 누르시면은 탐색기 창이 열려요. 마치 여러분이 메일에서 첨부 파일 선택하듯이 탐색기 창이 열리고 거기서 여러분이 업로드를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콜앱이 이렇게 불편하지는 않겠죠? 이런 식으로 하실 수도 있겠지만 서류철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그냥 드래그 앤 드롭을 하셔도 업로드가 됩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드래그 앤 드롭을 하거나 업로드 버튼을 누르거나 둘 중 하나를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콜앱의 외부 파일은 이렇게 업로드하는 거예요. 자, 판다스의 시작은 바로 외부 데이터셋을 불러오는 데 있겠죠. 외부에 있는 데이터를 불러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read 엑셀 또는 read CSV를 활용합니다. 자, 엑셀 파일은 우리가 이해가 돼요. 아, XLSX 뭐 이런 파일,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에서 다루던 파일. 근데 CSV라는 파일이 여러분 좀 생소하게 느껴지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CSV? 뭐 SCV도 아니고 뭐 CSV가 대체 뭔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 이 CSV라는 건 한글로 표현하면 쉼표로 구분된 값 파일입니다. 이제 약자를 아실 수가 있을까요? CSV는 콤마 세퍼레이티드 밸류의 줄임말입니다. 즉 우리가 데이터가 이렇게 저장돼 있어요. 이렇게 저장돼 있으면 얘는 뭘 기준으로 값들이 구분돼 있죠? 쉼표를 기준으로 값들이 구분돼 있다라는 겁니다. 우린 이러한 경우에 쉼표로 구분된 값들이다 라고 하고 이러한 양태로 저장돼 있는 자료를 CSV 파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엑셀 파일보다는 오히려 CSV 파일을 마주하실 일이 훨씬 더 많아요. 왜? 우리가 다루는 데이터들은 굉장히 크고 방대한 양의 데이터들이기 때문에 엑셀 파일보다 CSV로 저장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둘 다 알아야 된다. CSV를 좀 다룰 일이 많다라는 거고요. 자, 엑셀 파일을 불러오기 위해서는 이름이 특이합니다. read 엑셀. 진짜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되겠고 괄호 안에는 뭐가 들어간다? 파일명 점 확장자까지 작성해 주셔야 되고 아주 주의해야 돼요.
따옴표를 헷갈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따옴표를 꼭 집어넣어 주셔야겠습니다. 자, 근데 어디까지나 이 with 엑셀이라는 거는 어디에서 태동한 개념이다? 판다스에서 태동한 개념이다라는 거죠. 꼭 족보를 밝혀주세요가 되겠습니다. 자, 데이터를 불러왔어요. 그럼 머릿속으로만 불러오는 거죠. 얘를 값으로 어떤 자료형으로 저장해야 될 텐데 df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거기에 저장하겠습니다. df는 딱 봐도 뭐의 줄임말일까? 데이터 프레임의 준말이겠죠. CSV를 불러오는 것도 대단히 비슷합니다. with pd 똑같은데 CSV로만 바뀌고요. 파일명 .csv를 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괄호 처리한 파트는 안 넣으셔도 돼요. 즉, read 엑셀이랑 문법이 똑같습니다. 근데 괄호 처리한 부분을 제가 왜 여러분 강의 자료에 넣어드렸냐? 여러분 간혹 가다가 CSV 파일을 불러오는데 막 예를 들어서 뭐 카페베네라는 글자가 있어요. 한글로. 그러면 걔가 뒹괭띵밥 뭐 이렇게 기괴한 문자로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인코딩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 우린 그걸 보통 한글이 깨졌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한글 깨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엔진 이퀄 파이썬을 넣으면 한글 깨짐이 해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라라고 넣어드린 구문이고요. 얘가 없어도 당연히 CSV 파일은 잘 불러와집니다. 좀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주의할 점 하나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죠. 파일 구조를 여러분이 확인한 다음에 불러오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데이터를 볼까요? 열들이 번호, 구분, 시설명, 주소, 그리고 행들이 0, 1, 2, 3, 4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무슨 데이터일까? 아, 기관 데이터 같아요. 각각 숨어있는 공공기관 데이터 같은데 자, 이 데이터의 경우에는 인덱스가 있나요? 없나요? 자,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을 직접 만져보면 아마 확실히 아실 수 있겠지만 데이터 프레임은 인덱스라는 게 존재합니다. 각각의 행을 의미하는 고유 번호, 고유 값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는 0번 인덱스, 나는 1번 인덱스, 나는 2번 인덱스 라는 식으로 뭐 숫자가 붙기도 하고 다른 값이 붙기도 하고 어쨌든 고유 코드에 해당하는 인덱스가 붙게 됩니다. 자,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데이터 프레임을 새로 만들게 되면, 즉 외부의 데이터 파일을 가져와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게 되면은 기본 값이 인덱스를 붙이는 게 기본이에요. 너 데이터 불러왔어? 그럼 내가 인덱스도 붙여줄게. 0번, 1번, 2번, 3번 인덱스를 붙여주게 되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지금 보면 번호가 이미 있어요. 0, 1, 2, 3, 4, 5, 6, 7, 8. 아주 각각의 행들이 딱딱딱 구분되죠. 그럼 이런 엑셀 파일의 경우에 불러올 때 인덱스를 내가 굳이 붙여야겠습니까? 괜한 자원 낭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덱스 열이 별도로 존재해서 야, 나 인덱스 붙이지 마. 라고 얘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PD with 엑셀 똑같아요. 파일명 똑같은데 내가 명령을 하나 해주겠습니다. 뭐라고? index call equal zero라고 명령을 해주겠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야, 내가 인덱스 열이 사실 따로 있거든. 그러니까 네가 함부로 인덱스 열 붙이지 마. 라고 index call이라고 명령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파이썬은 뭐라고 받아들이냐면 예, 알겠습니다. 제 인덱스는 따로 안 붙일게요. 근데 네가 가진 인덱스가 뭔지는 알려줘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인덱스는 뭡니까? 번호지요. 번호는 몇 번째 열이에요? 자, 우리 항상 파이썬에서 숫자 세기는 0부터 시작한다 있지 않았죠? 번호는 0번째 열입니다. 아하, 인덱스가 0번째 열이니까 얘를 인덱스로 사용해 주세요가 되겠구나라는 게 되겠습니다. 근데 내가 번호가 아니라 구분을 인덱스로 채택하고 싶어. 일자리 창업 이런 걸 인덱스로 채택하고 싶으면 0에서 1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다만 구분열의 경우에는 인덱스로 채택하기엔 대단히 부적합하겠죠. 왜? 중복된 값이 존재하니까. 인덱스 콜은 인덱스가 될 열을 지정하는 구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쯤 돼서 엑서사이즈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이 엑서사이즈는 풀이 시간이 길진 않을 겁니다. 다만 이 엑서사이즈는 판타스를 입문하는 데 있어서 기초 중의 기초, 상기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쉽다라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못 풀면 뒤에 내용도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꼭꼭 여러분의 힘으로 한번 지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소개를 드리죠. 행안부는 지자체별 자전거 보관소 현황을 링크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링크는 여러분이 누르면 따라가실 수 있어요. 자, 확장자와 데이터 구조에 유의해서 이 데이터셋을 데이터 프레임의 형태로 불러와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데이터를 어디서 받아야 될지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데이터를 뭘 눌러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받은 데이터를 어떻게 가져올 수가 있어요.
둘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좀 드리지요. 일시정지했다가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자, 어느 정도 푸셨습니까? 화면을 다시 공유해 드리도록 하지요. 자, 일단 링크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푼 분도 있고 잘 안 풀린 분도 있을 텐데 일단 볼게요. 자, 이렇게 생활밀착 데이터 페이지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총 2,655건이 있군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얘 전체 2,655건의 자전거 보관소들을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저장하려고 해요. 그럼 일단 얘를 받아야겠죠. 얘를 데이터 파일의 형태로 받아야 될 텐데 어디서 받지? 아무리 눌러봐도 받을 때가 마땅치 않습니다. 근데 잘 보니 우측을 보니 엑셀 버튼이 있군요. 이런 식으로 공공 데이터 공개되어 있는 곳에서는 엑셀 버튼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얘를 누르면 사실 다운로드가 됩니다. 1204032 자전거 보관소 정보 1.xlsx 이렇게 다운로드가 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열어놔 볼까요? 자, 이렇게 데이터가 잘 들어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가 많이 뜨네요. 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 데이터를 콜앱에서 가져와야 할 텐데, 얘를 그대로 파일명을 채택하면, 즉, 1204032 자전거 보관소 정보를 채택하면 우리가 가져올 때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pd.read 엑셀 120403 자전거 보관소 길잖아요. 그래서 좀 깔끔하게 메모새를 다듬고 가자고. 파일명을 어떻게 바꿀까? 바이크 인포라고 할까요? 그럼 좀 더 편해지니까. 불러오기가 편해지니까 바이크 인포라고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얘를 불러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를 해야 되더라? 이 버튼, 서류철 버튼 눌러서 파일 탐색기를 열어야겠더라라는 거. 자, 런타임에 연결하는 중이라고 하네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불러와 줬고요. 이 버튼, 업로드 버튼을 이용해서 업로드할 수도 있지만 드래그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이크 인포를 그냥 통짜 드래그 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밑에 로딩 칸이 돌아가면서 바이크 인포가 들어가게 되겠고요. 여러분 약간 사소한 꿀팁 하나 말씀을 드릴까요? 이 바이크 인포.xls가 파일로 들어갔습니다. 잘 들어갔는지 확인하고 싶죠? 그러면 우리가 이 새 버튼, 3점 버튼을 눌러서 다운로드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럴 필요 없이 더블 클릭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더블 클릭을 해도 다운로드가 됩니다. 또는 이 엑셀 파일이라 이런 식으로 다운로드가 됐는데 다운로드 하지 않고 더블 클릭했을 때 즉각 파일이 열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더블 클릭하면 파일을 즉시 확인할 수 있다. 그 점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크 인포가 어쨌든 업로드가 잘 된 것만 같습니다. 우리 그 상태에서 뭐 해야 될까요? 임포트 판다스 PD를 이용해서 판다스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린 뭘 해야 되냐면은 판다스를 이용해서 파일을 읽어야 돼요. pd read인데 엑셀이었나 CSV였나? 다시 보니 워크시트네. 엑셀 워크시트니까 엑셀이겠습니다. 자, 어떤 파일명이었더라? bike.info.xls였죠. 그래서 bike info.xls 이렇게 파일을 불러올 수가 있겠는데 이러면 상상 속에서만 불러온다라고 주의를 드렸습니다. 얘를 데이터 프레임에다가 적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실행 한번 해볼까요? 자, 경고 메시지가 뜨는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워닝입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의 실행을 멈추는 게 아니라 경고 메시지이기 때문에 메시지 내용을 확인하시고 실제로는 무시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데이터 프레임을 가져왔습니다. DF를 가지고 왔는데 잘 가져왔는지 우리가 알 길이 없죠. 우리 그럴 때 항상 어떻게? 프린트 DF. 이렇게 결과까지 받지요.
오호라 좀 잘려서 나오긴 하지만 0번부터 1, 2, 3, 4 번호, 자전거 보관 소명, 소세지 도로명 주소 이렇게 예쁘게 데이터 프레임이 불러와 줬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약간 중요한 내용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 DF를 하면은 이렇게 좀 나오긴 나오는데 텍스트 형태로 나와요. 자, 근데 프린트 DF가 아니라 그냥 DF로. 자, 이건 어디까지나 에코의 의미로서 출력이다라고 두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근데 얘를 실행하면, 이게 뭐지? 훨씬 더 예쁘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프린트 함수가 가진 독자적 특성 때문에 그런 겁니다. 프린트 함수가 DF를 그런 식으로 출력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뭐가 되냐? 우리가 판다스에선, 다른 데면 모르겠지만, 판다스에선 내가 내 눈으로 예쁘게 데이터 프레임을 보고 싶다. 콜앱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프린트 DF가 아니라 그냥 DF로 해주는 게 맞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프린트 DF가 아니라 그냥 DF를 활용한 경우에는 데이터 프레임을 예쁘게 보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점 기억을 해두시고 한 가지만 더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까지만 살펴보고 다음으로 넘어가게 될 것 같은데 자, PD with 엑셀, 바이크 인포, 엑셀 SS 그리고 DF를 불러왔습니다. 예뻐요. 잘 데이터 프레임이 형성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꼭 이렇게 가져왔어야만 속이 후련했을까요? 자, 데이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0번 인덱스, 1번 인덱스, 2번 인덱스, 3번 인덱스. 1번, 2번, 3번, 4번. 뭐야? 인덱스가 새로 붙긴 했지만 우리는 원래 있었던 번호를 인덱스로 차용해도 사실 문제가 없었다라는 거죠. 한 칸이 밀리는 차이만 있을 뿐이지 원래부터 고유 번호가 있었기 때문에 이 고유 번호가 인덱스였어도 사실 아무 문제가 없는 데이터 프레임이었다라는 거죠. 자원 낭비 싫어. 그럼 내가 뭐 해야 돼요? 아, 야, 인덱스 따로 있으니까 너 건드리지 마라. 인덱스는 몇 번이죠? 0번 열이라고 알려주면 되겠습니다. 이러고 다시 한번 데이터 프레임 결과를 볼까요? 역시 오류 메시지 뜨고 실행되고 데이터 프레임 불러왔을 때 이제 억지로 자원 낭비 데이터 안 붙이는 번호가 1, 2, 3, 4부터 2655고 얘 자체가 인덱스가 됐군. 인덱스가 된 건 어떻게 알아요? 진하게 표시되어 있으니까 인덱스인 걸 알지. 이렇게 인덱스를 기존에 있는 걸 재활용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제가 딱히 조건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둘 중 어느 방법으로 푸셨어도 정답입니다. 그렇지만 인덱스를 이렇게 재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만큼은 여러분이 꼭 명심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갈까요? 자, 우리가 외부 데이터셋으로부터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을 꺼내오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지 말고 직접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고 싶은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토부리, DIY로 직접 우리 손으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고 싶은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데이터 프레임 가상으로 하나 드렸습니다. 이름 GPA 소속이 각각의 열 이름이고요. 0, 1, 2가 각각의 행 이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가끔씩 행과 열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로줄이 행이고요. 세로줄이 열입니다. 로우가 행이고 컬럼이 열입니다. 그 점 참고하세요. 자, 0번, 1번, 2번 행이 있고 이름열, GPA열, 소속열이 있습니다. 김고려, 최한환, 박정보 씨가 이렇게 있네요. 자, 이런 식의 꼴을 가지는 데이터 프레임을 내가 만들려고 해.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둘 다 숙지해두면 좋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코딩을 할 때는 한쪽만 알아두면 되겠죠. 자,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하는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딕셔너리를 이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코드를 먼저 볼까요? import pandas as pd라고 한 다음에 다짜고짜 새로운 딕셔너리를 만듭니다. 응? 이게 무슨 소리야? 심지어 딕트 괄호인 거 보니까 빈 딕셔너리를 만드네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df 언더바 딕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df 딕트라는 건 데이터 프레임 생성을 위한 딕셔너리인가? 맞아요. 데이터 프레임 생성을 위한 빈 딕셔너리를 만든 채로 5, 6, 7번을 이용해서 값들을 새로 선언합니다. 5번 라인은 무엇을 선언한 겁니까? df 딕트 대괄호 이름이라고 돼 있죠. 여러분 이렇게 딕셔너리 명과 함께 대괄호가 들어갔다. 이거 뭐예요? 새로운 키 값을 가지는 밸류를 쏴줘라
우리 기억나시죠? 이렇게 대괄호를 이용한 경우에는 기존 키값으로 밸류를 찾아라 또 있지만 이런 식으로 빈 딕셔너리인 경우에는 이름이라는 새로운 키값을 이용해서 밸류를 대응시켜라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름이라는 새로운 키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 상태에서 대응되는 밸류는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이 리스트가 되겠습니다. 딕셔너리에 존재하는 밸류는 그냥 단순 자료일 수도 있지만 리스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름이라는 키에 대응하는 리스트를 넣는 겁니다. 뭐? 김고려, 최하나, 박정보를 넣는 겁니다. 아, 이런 식이구나. 각각의 열명을 키값으로 하고 그 열들에 존재하는 정보를 밸류로 해서 딕셔너리 만들면 되겠구나라는 거. 그럼 그 다음 후보는 누구예요? GPA가 키값이 되겠고 4.0, 3.9, 4.이라는 리스트를 쏴주면 됩니다. 소속이라는 키값, 정보공대, 자정을 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열심히 만들었어요. 뭐를 만들었어? 데이터 프레임을 위한 딕셔너리를 만든 겁니다. 아직 데이터 프레임은 손도 안 댔어요. 우리 그럼 뭐 해야 된다? 데이터 프레임을 새로 만들어야 할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자,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 다행히 이건 좀 단순합니다.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기 위한 구문은 뭘까요? 데이터 프레임입니다. 예, PD에서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구문을 불러오면 여러분이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 수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근거가 필요하잖아요. 뭘로 만들 거예요? 근데 우리 다행히 딕셔너리 선언했죠. 내가 딕셔너리의 데이터를 싹 다 예쁘게 적재해놨거든. 이거 가지고 좀 데이터 프레임 만들어 달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DF에 저장해달라. 이 코드를 실행하면은 데이터 프레임이 완벽 생성이 되겠습니다. 요거 한번 저희 같이 한번 코딩해 볼까요? 자, 데이터 프레임을 만드는 첫 번째 방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import pandas as pd. 그리고 새로운 딕셔너리를 만듭니다. dfdict equal dict를 이용해서 말이죠. 자, 새로운 딕셔너리를 만든 상태에서 키값을 쏴주겠습니다. 첫 번째 키값이 이름인 거 보니까 두 번째 키값은 또 다른 10명이 되겠고 세 번째 키값도 또 다른 10명이 되겠구나라는 겁니다. 각각의 키에는 그 열에 대응하는 정보들을 적어주면 됩니다. 김고려 씨, 최하남 씨, 박정우 씨. 공부가 아니죠. 씨, GPA 4.0, 3.9, 4.0. 굉장히 부럽군요. 네. 소속은 정보대학. 공과대학, 세종어. 자, 이렇게 만들면 어디까지나 딕셔너리만 예쁘게 만든 거고 데이터 프레임은 안 만든 상태입니다.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 갖다 주쇼. 데이터 프레임 딕셔너리를 기반으로 해서 말이지. DF를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호라, 진짜 원하는 대로 예쁘게 나왔네. 이름 GPA 소속 012 그리고 각 정보들이 나타난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 근데 난 싫어. 딕셔너리 너무 어렵고 이렇게 만들기 싫다. 그러면 두 번째 방법을 채택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방법? 딕셔너리 말고 리스트를 한번 그 생각을 해보세요. 리스트를 이용해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논법은 비슷합니다. 판다스 as PD 한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 형성을 위한 리스트를 또 비워놔요. 빈 리스트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리스트에 자꾸 정보를 추가하는 겁니다. 어떤 정보를 추가하냐면 행정보 중요합니다. 리스트를 이용해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는 빈 리스트인 상태에서 행정보를 계속 집어넣으시면 돼요. 행정보가 뭐야? 0번행에는 김고려 4.0 정보대가 있잖아. 그러면 김고려 4.0 정보대를 하나의 리스트로 묶어서 행정보 전체를 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리스트 안에 리스트가 들어가는 건데요. 우리 이거 네스티드 리스트라고 가능하다 배운 적 있죠? 자, 비어있는 리스트에 첫 번째 행정보 쏴주고 두 번째 행정보 쏴주고 이걸 반복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올커니. 자, 근데 여러분 5, 6, 7번 라인 집중해서 보세요. 여기 5번, 6번, 7번 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넣을 수 있는 정보는 뭐냐면 이것들은 넣을 수 있어. 이 9개의 정보는 완벽히 넣을 수 있고 0번, 1번, 2번 행이라는 것도 완벽히 넣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김고려, 최하남, 박정보가 이름열이다라는 정보 어디 있어요? 없죠. 얘가 이름이다라는 거 컴퓨터랑 알 길이 없어요. 4.0, 3.9, 4.2가 GPA 열이다라는 거를 알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된다? 리스트로 만들 때는 이렇게 행정보를 여러 차례 넣어주면 된다. 다 좋은데 이러면 열 이름이 뭔지 파이썬이 알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을 지금부터 너한테 알려줄게. 열 이름은 이름 GPA 소속이야. 라고 알려주는 과정이 별도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다른 건 문법적으로 똑같습니다. PD 데이터 프레임 똑같고요. 리스트를 이용해서 만든다 똑같고요. 근데 내가 열 이름, 너 모르지? 내가 알려주도록 하지. 이름, GPA 소속. 이렇게 열 이름을 알려주는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이 코드도 한번 직접 작성해 볼게요. import pandas as pd. 자, 딕셔너리가 아니라 리스트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 또는 리스트 괄호괄호를 넣어도 되겠죠. 자, 이 리스트에 이제 눈치 보지 말고 행정보를 자신 있게 팍팍 넣어달라라는 겁니다. 김고려 4.0 정보대가 한행입니다. 라고 알려주는 거고요. 팍 넣어요. 최하남 3.9 공과대학 한행입니다. 정보 4.2 자유전공 한행입니다. 자, 이렇게 넣은 상태에서 PD 데이터 프레임, 또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뭘로? 리스트 기반으로 만들자라는 거죠. 이러면 열들의 이름을 내가 알 길이 없는데? 열들은 이름, GPA, 소속이야. 알려주자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상상 속의 데이터 프레임, 실제로 DF에 저장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 한번 볼까요? 역시 완벽하고 컬럼즈까지 넣었으니 똑같은 데이터 프레임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뭐가 편합니까? 딕셔너리, 리스트, 편한 쪽을 더 집중적으로 학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비대면 영상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고해드린 대로 수요일은 저희가 평소대로 대면 수업으로 뵙겠습니다. 수요일에는 이 데이터 프레임에서 원하는 값들을 추출하는 것부터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건강관리 잘 하시고 저희는 수요일에 강의실에서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